자, 찾았어? 응. 자, 우리 이제 경우의 수 첫 시작은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 이렇게 나오고, 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배운 다음에 순열이라는 것과 조합이라는 걸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순서는 원래는 이쪽 순서를 배워. 경우의 수를 배우고 순열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 조합이라는 걸 배워.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배울 거고, 사실 선생님은 경우의 수를 배운 다음에 원래 조합을 먼저 가르쳐. 원래는 조합을 먼저 가르치고, 그 조합을 가르친 다음에 순열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이번에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런 순서를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요 두 가지를 배우게 돼. 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미 다 배우는 내용이어갖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우리 이번 방학 특강 때 확률과 통계를 하면서 이제 수학 하에 있는 경순조 이걸 배우잖아, 그치? 경순조를 배우잖아. 근데 작년에 수학 하파트에 있는 경순조만 가르쳐 봤더니 진짜로 아이들이 경우의 수에 심한 문제가 나오면 현저하게 문제를 잘 못 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 있는 경순조 파트까지 다 배우면 조금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니까 어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거든. 근데 수학 하에는 그 중에 일부만 갖고 왔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거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버리면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게 풀어야만 해. 수학 하만 배우게 되면.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일부러 이제 수학 하에 있는 경순조 파트를 배우고 통계에 있는 경순조 파트까지 같이 배워서 좀 다양한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너희가 조금 어렵게 풀어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쉽게 접근하는 방법도 배워보고, 그렇게 되면 조금 이쪽 파트를 공부할 때 쉬워지지 않을까. 작년에 이쪽 파트 공부할 때 진짜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공부를 좀 수학적으로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파트를 그냥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채쌤하고 나하고 생각을 해봤어. 여기를 왜 어려워하지 도대체? 어려워할 파트가 아닌데? 확률과 통계를 배웠을 때, 확률과 통계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곧잘 따라오는 파트야. 완전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곧잘 따라오는 파트인데 완전 기본 문제인데 잘 못해. 왜 그럴까? 를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만 배운 다음에 그 기초적인 내용을 갖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방학 때 일부러 이제 좀 확률과 통계까지 배울 거고, 이 경우의 수에 있는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이렇게 나와 있지. 준우 기억난다 그랬으니까 합의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 그건 기억이 안 나고 문제는 풀 수 있고. 합의 법칙은 언제 하는 거야? 합의 법칙은? 합의 법칙 뭐라고 되어 있지? A 사건하고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더하겠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한다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는구나. 두 사건을 이렇게 하는 거고,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근데 이게 조금 오류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 여기가 대전이고 여기가 부산이라 치자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다 치자고.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다 치자고. 그럼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대전에서 부산을 가게 되면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 건가? 엄연하게 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방법과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따로따로 이루어진 행동인 거지. 맞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고? 3가지 있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얘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왜 곱해? 동시에 안 일어나는 건데? 이어서 일어나니까? 그럼 이어서 일어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가? 분명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분명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잖아. 동시에가 뭔데? 동시에. 그러니까 만약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같은 시간이 아니잖아. 근데 왜 곱해?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선생님이 정리할 때 얘를 이렇게 정리한다 그랬지, 그지?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내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전체 내가 원하는 사건의 과정이면, 그지? 내가 서울에서 대전을 가거나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건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자 하는 어떤 사건의 과정이잖아. 하나의 과정. 그러니까 사건의 과정끼리는 뭐 한다?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고, 요 합의 법칙에서 요 녀석 이 합의 법칙은 결과끼리는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 그 자체야. 그러면 그 결과끼리는 더하게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의 일부분일 때는 뭐 한다? 곱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봐봐.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데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거야. 그래서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적어보자고. 내가 주사위 한 개 던졌어. 그럼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지? 2가지지. 4의 배수가 나오는 거? 1가지. 얘는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왜? 그지? 그럼 또는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얘기지. 나는 내가 주사를 던졌을 때 3이 나와. 그건 내가 원하는 사건이잖아. 6이 나와. 내가 원하는 사건이지. 4가 나와. 그것도 내가 원하는 사건이지. 왜? 내가 원하는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오거나 4의 배수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내가 3의 배수가 나온 그 자체로 내가 원하는 사건이야. 그지? 그러니까 사건끼리는 어떻게 하면 좋다고? 더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런데 준우가 이런 거지. 준우가 대학생이 돼서 이제 미팅을 나갈 거야. 준우가 대학생이 돼서 미팅을 나갈 건데, 이제 미팅을 나가려고 이제 딱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옷을 뭘 입고 나가지? 그래서 딱 생각을 한 거야. 일단 모자를 쓰고, 상의를 입고, 바지를 벗고 가면 이상하잖아. 그지? 바지를 입고, 신발을 이렇게 신는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장롱문을 탁 열어봤더니 모자가 5종류가 있어. 이렇게 상의가 너무 많이 쓰면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지? 상의도 5가지가 있어. 5종. 바지가 3종이 있고, 신발자가 딱 했더니 준우가 신발을 준비해서 신발이 7종이 있다 치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준우가 이제 나갈 때 내가 원하는 오늘 코디는 모자 쓰고 위에 입고 아래 입고 신발까지 신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모자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그럼 모자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5가지. 상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건? 5가지. 바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건? 3가지. 신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건?
7가지. 그런데 내가 모자 중에 하나를 고르는 행동은 내가 전체 내가 코디를 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지? 상의를 하나 고르는 것도 내가 전체 내가 코디를 하기 위한 한 과정인 거고, 바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도, 신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도 내가 내 몸을 오늘 치장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굽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준호 몇 개야? 계산 안 해도 돼?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요 녀석이 이제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인데, 우리가 얘를 모자 5개 중에 하나, 상의 5개 중에 하나, 바지 3개 중에 하나, 신발 7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5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지, 그지? 5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 녀석을 우리가 오늘,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요걸 우리가 뒤쪽에서 순열, 조합이라는 파트에서 얘를 기호로 쓰는 법을 배우는 거지. 오케이? 5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건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지? 오. 기억나? 이렇게? OC1. 조합이야. 컨비네이션. OCL이요? 어. 썼었어요? 네, 썼죠. OC1. 컨비네이션이라는. 야, 컨비네이션이 뭐야? 너희 그 피자 먹을 때 컨비네이션 피자 뭐야? 다인. 이렇게 뭐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C라는 건 뽑아 놓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컨비네이션이니까 조합,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뭉쳐 놓기만 하는 거지, 걔를 갖고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오늘 배우긴 할 거고. 알겠죠? 그래서 OC1이라고 하면 얘는 5개 중에 하나를 뽑겠다라는 기호야. 그럼 얘는 7개 중에 하나를 뽑았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어? 그렇지. 7, C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3개 중에 하나를 뽑은 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3C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3개 중에 2개를 뽑았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3C2라고 쓰게 되겠지. 그리고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3C2라는 요 녀석은 계산은 어떻게 해? 기억나? 전혀 안 나겠지? C를 본 게 기억이 안 나니까. 3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죠. OC3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5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를 곱하는 거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런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기억나? 이제 요 녀석을 우리가 이제 요거 배우고 나서 뒤쪽에 조합해서 배울 거야. 근데 순열을 먼저 배우고 조합을 배울 거여서.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합의 법칙하고 고의 법칙은 이제 여기 문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하나의 카드를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건 몇 가지 있지? 3의 배수? 3가지 있지? 1부터 10까지 중에 3의 배수. 1부터 10까지 4의 배수는 2가지. 근데 얘네끼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더 하는 거라고. 왜? 나는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3을 뽑거나 6을 뽑거나 9를 뽑는 건 내가 이미 원하는 사건이 완료가 된 거잖아. 그런 것끼리는 뭐 하겠다? 더 하겠다 라는 생각인 거죠. 그죠? 자, 고의 법칙.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각각에 대해서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두 사건이 동시에 또는 잇따라 일어나게 되면 걔네끼리는 어떻게 하겠다? 곱하겠다 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same time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더라도 그게 연달아 일어나게 되면. 준우가 이런 거잖아. 이게 모자 쓰고 상의 입고 신발 신고 바지는 나가면서 이렇게 입고 이렇게. 그지? 자, 그렇게 하더라도 뭐라고? 걔네끼리는 곱하는 거라고. 그죠? 4종류의 티셔츠와 3종류의 바지가 있을 때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택해서 입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고를 거잖아. 근데 그건 나는 이 2개를 다 골라야만 완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과정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걔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계산 결과 얼마? 12. 이렇게 쓸 수 있죠. 서로 다른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A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B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럼 생각해봐. A는 짝수의 눈이 나와. 근데 나는 두 개를 다 던져서 두 개를 다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A에서 나오는 어떤 경우의 수는 내가 A, B를 둘 다 던지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3개, 3개 곱하면 9개. 응? 은지 손가락이 많이 변했는데? 저요? 응. 아니 근데 이거 망했어요. 손가락.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디서 했는데? 집 앞에요. 집 앞에? 언니 말대로 혼자서 살고 젊은 사람들의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저기 이게 홍대 아니면 신촌 이쪽에 나가서 하는 게 좋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의 감성은 대상이 40대, 50대, 좀 작아서 30대, 40대, 50대가 대상이야. 그러니까 너희하고는 트렌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좀 이거를 뭘로 이렇게 다 파란색을 칠지 모르겠어요. 여기 글리터 넣고 파츠 오늘 파츠 하고. 근데 그런 거 다 있잖아. 안 물어봐줬어요. 그래서 지금 앉아서 칠해놓고. 그래? 제가 아니 글리터 하고 싶다니까 이미 같이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네 하고 나왔죠. 안 했어요. 아니 왜 그 뭘 할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이걸 보고 한 달 동안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또 하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거 그냥 빨리 떼요. 새로 시작해요. 그거 뛰는데도 돈 내야 돼. 아니에요. 거기서 뛰는 거는 그냥 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물을 떼서. 어디에서? 홍대에서? 아니요, 저희 집 앞에서. 그럼 거기서 또 해야 돼. 그냥 떼고 좀 손톱 쉰 다음에 여기나 홍대에서 제 친구가 여기서 했거든요. 그래? 예쁘게 했더라고요. 원래 그 이거 뛸 때 뛰는 것도 돈 받아. 원래. 아 진짜요? 돈 받아. 그래서 근데 자기네한테서 또 와서 자기네한테 하게 되면 무료로 뛰주고 거기다 이제 하는 비용만 받는 거지. 가서 뛰기만 하면 돈 받을 거야. 영원이라고 하던데. 나중에 물어봐봐. 띄워주기만 하는 것도 무료로 해줄 거냐고. 그래서 너무 어려워. 일주일만 하고 이거 그 색이지 않아요, 쌤? 파란색 볼펜색? 맞아. 제가 이거를 해봤거든요, 제 볼펜이랑.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잠깐만. 색깔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물어봐가면서 좀 잘해주지. 보석도 너무 큼지막한 거를 이렇게 떵떵 이렇게 박아놓고 원래 너희한테 이렇게 조그만 걸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많이. 나도 아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 모른단 말이야? 그 되겠어 그거? 이거 유튜브 올릴 거니까 업체명 얘기하고 욕 한번 해. 자, 봐봐 합의 법칙 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4의 배수가 되는 건 몇 가지 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4가 되는 거 서로 다른 주사위잖아. 그럼 봐봐. 주사위 A가 있고 주사위 B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럼 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1, 3, 3, 1, 또 2,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 그 다음에 4의 배수라고 그랬으니까 요만큼은 4가 되는 거잖아. 그럼 8이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8은 어떻게 되지? 작은 부터 쓸까? 2, 6, 3, 5, 4, 4, 6,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얼마? 얘가 몇 가지야? 5가지인가요? 5가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12가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2가 되는 건 뭐밖에 없어? 6, 6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 한 가지가 되겠네 이렇게. 근데 또 5의 배수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A, B를 놓고
5의 배수를 해보면 일단 5가 되면 되는 거잖아. 1, 얼마? 1, 4. 얼마? 2, 3. 3, 2. 4,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는 10. 얘가 5가 되는 거고, 그죠? 아, 내가 선생님이 요거 왜 아까 여기 왜 8을 쓰려고 했냐면 얘가 4가 되는 경우에 쓰고 얘가 8이 되는 경우에 쓰고 이렇게 8이 되는 경우에 쓰고 얘가 얼마? 12가 되는 경우에 쓰고 얘가 얼마? 5가 되는 경우에 쓰죠?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경우에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얼마? 4, 6, 5, 6, 4 이렇게 되는 거에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총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얘는 더하는 거지. 더하는 거니까 16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얘를 계속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너무 좀 불편하지 않니? 불편하니까 우리는 주사위 법칙이라는 게 존재했었잖아. 주사위 법칙이 어떻게 됐었지? 3개짜리는 뭐 외우지 말고 2개짜리는 꼭 알아두자고. 3개짜리 뭐 3개짜리까지 외워야 되겠다. 그지? 어떻게? 2개를 던져서 합이 나오는 건 어디까지야? 2부터 시작하겠지? 그럼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어디까지 나올 수 있지? 7, 8, 9, 10, 11, 12 이만큼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 2가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 1 더하기 1밖에 없지. 한 가지. 3이 나오는 건 1, 2, 2, 1 두 가지겠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던지니까 4가 나오는 건 지금 몇 가지 있었어? 3가지 있었어? 5가 나오는 거 4가지 있었어? 6이 나오는 거 생각해봐. 1, 6부터 6, 1까지 나올 거 아니야. 몇 가지? 1, 5부터 5, 1까지 나오겠지. 그치? 여기 몇 가지? 5가지. 얘가 나오는 건 1, 6부터 6, 1까지 나올 거 아니야. 몇 가지? 6가지. 뭔가 좀 규칙이 있지 않니? 1, 2, 3, 4, 5, 6이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2개를 더해서 2가 나올 확률과 경우의 수하고 12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같을까 다를까? 12가 나오는 것도 6, 6밖에 없잖아. 얘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11이 나오는 건? 그치. 5, 6? 6, 5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2가지. 그럼 얘가 3가지, 4가지, 5가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하면 돼? 1, 2, 3, 4, 5, 6, 5, 4, 3, 2, 1 이런 규칙이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 주사위 법칙이다. 네, 이렇게 부르죠. 사실 3개짜리 법칙도 있어. 3개짜리 법칙은 뭐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는데 굳이 걔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지. 그냥 3개짜리 나오면 이렇게 경우의 수를 좀 찾고 2개짜리는 외우기 쉬우니까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죠. 자, 지워도 되지? 자, 자연수 x, y, z에 대해서 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사실 이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나오면 이런 문제, 자연수 x, y, z에 대해서 방정식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일단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해. 뭘 잡는다고? 기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기준은 개수가 큰 미지수가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5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린 얘를 빨리 이렇게 바꾸는 거야. 3z 더하기 2y 더하기 x는 얼마? 15다.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기준을 잡는 거야. 아, 그렇다면 z가 5일 때는 어떻게 될 거고 z가 4일 때는 z가 3일 때는 z가 2일 때는 z가 1일 때는 이렇게 됐는데 x, y, z가 다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z가 5가 되면 얘가 5를 집어넣으면 15가 되니까 얘네들은 다 00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렇게 지워주시고 z가 4가 되면 얘가 4가 되면 얘가 12잖아. 그러면 2y 플러스 x 입장에서 얼마여야 되는 거지? 3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잖아. 아, 그럼 요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x가 1, y가 1, z가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맞죠? 그러면 얘가 3이면 z가 3이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지? 9가 되는 거지? 9가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여야 되는 거야? 2y 플러스 x가 6인 거지. 그러면 이제 요 녀석 생각해보면 되지. 뭐 얘는 3으로 고정이니까 x하고 y만 생각해. 그럼 얼마야? 얘 1이면 얘가 얼마야 돼? 4? 그러니까 4,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2면 얘가 2? 얼마? 2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얘가 3이면 얘가 0이니까 안 되잖아. 아, 그러면 실제로 순서상은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자, 그러면 z가 얼마일 때? 얘가 z가 2일 때는 z가 2면 얘가 얼마야? 6이잖아.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더한 건 얼마여야 돼? 9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되죠. 아, 2y 플러스 x가 얼마? 9여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해보면 되지. 얘가 얼마일 때? 4일 때 1, 3일 때 3, 2일 때 5, 1일 때 7 하니까 1, 4, 2, 3, 3, 2, 5, 2, 7, 1, 2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맞지? 그럼 z가 얼마일 때? z가 1일 때는 2y 플러스 x 얘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12여야 되는 거겠지. 그럼 얘도 해보면 되지 뭐. 얘가 6 들어가면 0이니까 안 되겠네? 그럼 얼마? 5, 2, 4, 3, 6, 2, 8, 1, 10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래서 요 경우의 수, 나온 경우의 수를 다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겠지. 왜? 나는 이렇게 지금 1, 1, 4를 넣는다는 건 얘가 이미 15가 완료된 거잖아. 내가 원하는 사건이 된 것들이니까 얘네들을 모조리 다 도와주시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할 때는 분류를 잘하는 게 중요해. 기준을 잡아서. 그러니까 내가 봐봐. 내가 이제 준우한테 준우야, 친구 몇 명 있어? 갑자기요? 하나요. 세봐.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이게 친구 몇 명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 좀 나이쯤 되면 친구 그러면 이제 현재 나랑 잘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 친구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 10명, 대학교 때 친구 6명, 그리고 원래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5명, 뭐 이렇게 해갖고 대충 세고 그 다음에 후배들은 친구 아니야, 그냥 후배지. 뭐 이렇게 그리고 직장 동료? 직장 동료 무슨 친구야? 그냥 직장 동료지. 그러면 친구는 몇 명? 이렇게 센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준우가 만약에 이제 친구를 세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지. 준우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어릴 때부터 이제 유치원을 같이 다녀서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뭐 유치원 때부터 연락했던, 그지? 친구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초등 친구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중등 친구 이렇게 있을 거고, 그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새로 사귄 친구들도 이렇게 있을 거고, 준우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뭐 학원에서 같은 학교도 한 번도 같은 학교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학원에서 사귀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가끔 이제 담배를 피는 그런 친구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지? 가끔 이제 술 마시는 친구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지? 준우야? 뭐가 되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어떤 가짓수를 셀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준에 따라서 잘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준우가 만약에 막 세는데 이런 거지. 세다가 내가 얘를 샜나 안 샜나? 아무 기준이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세는 거야. 태야, 은진이 이렇게 막 세. 그리고 누구 막 세. 세다가 내가 한 20명 정도 셌어. 내가 얘를 샜나? 안 샜나? 헷갈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놨으면 걔네들 세놓고 다른 기준에 따라 세고 또 다른 기준에 따라 세면 중복될 일이 없어.
근데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못 세우면 경우의 수는 세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를 잘 하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분류 내에서 중복이 없도록 잘 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를 할 때 뭘 해야 돼? 아, 어떤 문제가 나오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분류해서 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익히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떨 때? 큰 녀석이 혹은 차수가 더 큰 녀석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얘를 내가 만약에 얘를 1로 잡았어. 1. 그럼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얘가 3일 때, 얘가 4일 때, 얘가 15가지가 나눌 거야? 아니잖아.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1, 2, 3, 4, 5에서 끝나지만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1부터 15까지 나눠야 돼. 그러고 나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지. 그지? 못 세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야.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는 틀린 거야. 시간 내에 다 못 푸니까. 맞지? 응. 자, 다음으로 넘어가. 뭐 유형 이거는 이거 풀면 되겠죠, 그죠? 자, 구배 법칙 봅시다. 자, 유형 두 번째 구배 법칙.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0의 자리의 숫자는 짝수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는 모두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어떻게 하래? 구하래. 뭐라고? 세 자리 자연수래.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니까 일단 자연수 문제는 이렇게 몇 자리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네모칸을 좀 나눠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해. 얘가 100의 자리야. 그리고 얘가 뭐야? 얘가 10의 자리야. 얘가 1의 자리인 거지. 근데 봤더니 제약 조건이 있잖아. 그지? 100의 자리는 무조건 뭐였으면 좋겠대? 짝수래. 그럼 짝수, 여기에 그럼 내가 여기에 쓸 수 있는 짝수는 뭐 있어? 2, 4, 6, 8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네 가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100의 자리를 결정했어. 나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직도 10의 자리고 1의 자리 결정해야 해. 그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수는 몇 개 있어? 소수 뭐 있지? 여기에는 무조건 한 자릿수가 들어가야 되는 녀석들이잖아. 그러면 한 자리 숫자 중에 소수는 뭐 있지? 2, 3, 5, 7, 네 가지 있잖아. 그럼 여기 몇 가지를? 네 가지를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몇 가지? 네 가지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얘네끼리는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지. 왜? 내가 얘네들을 모두 결정해야만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하겠다? 곱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얼마? 60? 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내가 얘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물어봤네? 그러면 항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사실 우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곱해서 하나의 항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해서 하나의 항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해서 하나, 이렇게 곱해서 하나, 이렇게 하나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얘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녀석과 여기 있는 모든 녀석이 같아 달라? 달라. 서로 다를 때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서로 다를 때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녀석들인 거지. 봐봐. 그러면 내가 x 플러스 y 얘를 내가 곱했어.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얘가 몇 가지고 두 가지고 얘가 몇 가지고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를 하면 총 몇 가지가 나와야 돼? 왜냐면 얘가 얘랑 만날 거고 얘가 얘랑 만날 거고 얘가 얘랑 만날 거고 얘가 얘랑 만나니까 총 원래 4가지가 나와야 되긴 해. 근데 사실 요 녀석은 내가 계산해보면 항의 4가지가 아니지. 왜? 실제로 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2 xy 더하기 y의 제곱이 얼마? 아이고 는이 왜 나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총 몇 가지 나와 항이? 3가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항의 개수 문제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모두 다 다를 때는 그냥 얘네들의 개수 곱하기 얘네들의 개수를 하면 돼. 근데 얘네들이 서로 같은 녀석이 있으면 그렇게 계산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요 문제는 어차피 어렵게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구해보시면 돼. 알겠지? 개수 구해보시면 돼. 뭐 하나 더 풀어볼까?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이 홀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내가 두 자리 자연수니까 뭘 만들겠다고? 두 칸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근데 얘하고 얘가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거밖에 없지?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는 두 자리 자연수인데 여기도 뭐여야 되고? 홀수여야 되고 여기도?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하고 얘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말이 없어. 그럼 난 여기 몇 개 중에 쓸 수 있지? 1, 3, 5, 7, 9,